자, 일단은, 네, 비타민. 비타민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건강 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 식품이 있고요. 건강 보조식품이 있고요. 건강 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일반 식품은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이런 식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건강 보조식품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근데 건강 기능식품은요, 먹었을 경우에 우리 건강 또는 생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애템에서는 많은 식품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우리 한국 콜마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제조력이라든지 이런 자본력을 기반으로 또 한국 원자경영원 특허 기술과 함께 혼합해서 저희가 제품을 제조하고 애터미가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또 혹시나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이제 복습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들을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플레이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중간중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안녕하세요. 비욘드 김현우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드시고 계신가요? 최근 일부에서는 비타민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꼭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 전문가 여혜서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많이 뵙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서. 네, 네. 죄송합니다. Y, 먹어야 할까? 종합 비타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영양을 섭취하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모든 사람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떤 분이 드시면 좋겠냐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다. 그리고 뭐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건강식품 중에 특히나 이 비타민. 그러니까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또 이 영상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피라미드입니다. 맞아요.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는요. 미국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건강음식 피라미드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피라미드처럼 매일 먹어야 한대요. 이걸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 끼마다 잡곡밥이나 잡곡빵을 먹고요. 네. 좋은 기름으로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일과 채소는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빛깔로 껍질과 이왕이면 씨앗을 포함해서 작은 나물 접시 기준으로 5접시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접시요. 하고요. 네. 대부분 못 드시거든요. 또 견과류 같은 경우는 밥숟가락으로 하나, 두부 같은 경우는 3분의 1모 정도를 먹고요. 또 충분한 단백 섭취를 위해서 껍질 벗긴 닭살코기는 탁구공 크기로 2~3개, 아니면 물 좋은 고등어를 1~2토막을 먹거나 아니면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새우 같은 걸 먹어라. 그리고 충분한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잔 정도를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혹시 매일 이렇게 드세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사실 하버드는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편에 아주 독특한 공고를 하나 써놨어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비타민G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의견이고요. 네.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아하, 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확 직관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데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의 사과가 50년 전 사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지금의 사과, 지금의 토마토, 지금의 과일이 5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영양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미국 정부나 아니면 영국의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50년 전,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토마토를 예를 들어 보면요. 칼슘이 반 정도 줄었어요. 비타민 A도 반 정도 줄었죠. 심지어는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A가 100% 줄어들었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흡수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나요? 다작을 하죠. 맞아요. 네. 같은 땅에서 굉장히 여러 번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다작을 하는 그런 열매 안에는 그만큼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토양에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오는 열매도 다.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요.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고객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비타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죠. 보셨던 것처럼 몇 가지만 외우시면 좋아요. 사과도 좋고요. 감자도 좋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된장찌개도 넣고 뭐 볶아도 먹고 하지만 맛은 똑같을지언정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불과 50년 전 감자와 지금 감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타민 A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맛만 느끼는 거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멀티비타민 가장 유명한 거 어디 아시냐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A사를 많이 얘기하시고요.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부분이 다 좋은데도 혹시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지 그래서 드셔보셨다가 지금은 드시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고요. 혹시 몰라서 약국 가서 이것저것 또는 우리 뭐 이제 TV 광고에서요. 뭐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뭐 경험하세요 등등 여러 가지 광고를 우리 접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어떻게 돼 있죠? 가격이 다 광고비와 이 모든 이 유통 관련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착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이 셀링 포인트 잡으실 때 우리 소비자들 만족도를 완벽하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제품들의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 한 번 더 권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비타민 설명할 때는 강의를 하러 갔을 적에 이 부분은 꼭 얘기하거든요. 5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왜? 땅이 머금고 있던 영양분이 당연히 예전과 다르게 소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대량 생산을 하고 비료를 주면서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요. 땅 자체도 굉장히 척박해지고 영양소가 없는 데다가 네. 그 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식물이 자라야 하니까 아하. 지금 먹는 우리 음식이 50년 전과는 영양소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토마토를 통해서 영양을 충분히 먹으려면 2개나 3개를 먹어야 하죠. 점점 더 많이 먹어야 예, 하는. 사과도 예전에 비해서 2-3개 먹어야 하니까 문제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거 노화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고. 아하.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수명이 연장돼서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어허.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40살이 넘어가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낮아져요.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진다. 예, 예를 들어 방금 여에스더 의사분께서 하신 얘기가 나이가 들면이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했죠. 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요. 이제 각인시켜줄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40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40이 넘으면 누구나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영양소율이 떨어진다.
꼭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칼슘은 원래 굉장히 흡수되기가 어려운 영양소인데요. 그래도 젊었을 때, 사춘기 때는 내가 100을 먹으면 네. 60% 정도가 흡수가 되지요. 아하. 그런데 어른이 되면 100을 먹어도 30%가 흡수가 되죠. 절반이 되네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만약에 65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요 20%밖에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위산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넘어가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죠. 게다가 자꾸만 속쓰리다고 제산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 칼슘이 아니라고 해도 혹시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엽산. 임신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네, 대부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엽산은 임산부만의 영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심장병의 위험 요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엽산도 위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되죠.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60대, 70대가 넘어가면 더더욱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양제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다는 게 네, 자 칼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엽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종합 비타민 안에 함께 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칼슘은 또 저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기 이야기 방금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여성 기준으로 통계청에 봤더니 49.3세가 폐경기 시작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평균 49.3세부터 이제 이제 갱년기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갱년기는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되고요. 5년 정도 진행이 끝난 이후에는 여자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몸에 변화가 오게 되면서 많이 이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또 칼슘 흡수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비타민 설명할 때는요. 40대 이후라는 단어를 꼭 써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갱년기는 49.3세부터 그러면서 소프라킨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고 또 이제 50이 넘어가시면서는 칼슘 흡수율이 당연히 떨어진다면서 우리 칼슘 많죠? 네, 트리플 뭐죠? 칼슘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엽산은 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좀 길어요. 자, 세 번째 보여주시죠.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50세나 60세가 넘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의 약물을 먹게 되죠. 그렇죠.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고혈압약은 제가 보약이라고 말씀드려요. 당뇨가 있는 분에게 당뇨약은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기니까요. 네. 하지만 모든 약물은 우리 몸에서 조금씩 영양소를 빼내갑니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영양소를 빼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많이 가려울 때 피부과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아요. 네. 근데 그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밤에 먹으면 굉장히 졸리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요 굉장히 기뻐해요. 아, 드디어 내 환자가 잠을 잘 두드러기도 잔다. 줄어들고 잠도 잘 자니까 네. 내가 처방을 아주 잘했다고 기뻐하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하지만 이분이 실제로 잠자고 졸고는 있으나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은 고갈이 되고 없어져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술 먹었을 때가 똑같죠. 잠은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 네. 그런 약 때문에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위장약들이 있어요. 네. 보통 진통소염제 먹을 때 정형외과 가서 같이 많이 처방받거나 또 속 쓰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서 먹는 약들. 많이들 먹으시죠. 예, 또 뭐 처방받는 약들도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위장약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위장약을요 어떤 분들은 1년씩 먹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병원에서 1년씩 처방을 받고 위장 상하지 말라고 진통소염제와 함께 위장약 처방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장약이 우리 몸에서요 단백질, 비타민 D, 엽산, 그러니까 각종 영양소를 많이 고갈시키고 빼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양소 오히려 더 많이 섭취를 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 비타민을 먹으면 암 예방 효과도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인가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최근 나온 논문이고 또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곳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제가 암을 예방한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좀 반가운 논문을 최근 본 게 있어서 소개는 해드릴게요. JAMA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미국 의학협회지예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 일반인들이 먹은 게 아니라 14,000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먹었어요. 14,000여 명이면 표본이 꽤 넓은 거네요. 이게 굉장히 네. 많은 숫자죠. 네. 게다가 모두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아하. 의사들이 14,000명이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는데 관찰한 기간이 11년간이에요. 기간도 굉장히 굉장히 오랜 길고요. 기간을 네.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분들에게 암의 발생이 한 8%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연관 관계를 그래도 입증한 논문이네요. 예, 또 의사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 잘 네.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관찰 기간이나 14,000명이라고 하는 의사가 먹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굉장히 정말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논문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신뢰도 있는 연구이니만큼 예. 참고할 만하겠네요. 맞아요. 자,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외우시면 좋을 게, 자, 자마, 그리고 14,000명 의사분들이 섭취를 했고,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멀티비타민 설명하실 적에 신뢰를 좀 더 주시면 좋겠죠. 맞아요. 정말 비타민제 먹으면 빨리 죽는다라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 많아서 제가 엄청 속이 상했었는데요. 네. 이 논문이 나와서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비타민을 먹는다. 그럼 어떤 것부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하버드 피라미드에서 보셨겠지만 네.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한 가지 영양소가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 영양소만 먹게 되면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마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칼슘, 뼈에 좋은 영양소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에 가면서 칼슘제를 이만큼 사서 들어가서 네. 아내를 줍니다. 한 달쯤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꺼풀이 달달달달 떨려요.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네. 우리가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는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게 마련이죠. 마그네슘 모자라면 눈꺼풀이 달달 떨리거든요. 네.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아연, 징크라고 하는 성분이 아이들 키를 크게 한대요. 네. 감기에도 안 걸리게 한대요. 그래서 또 욕심이 나서 약국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감기 걸리지 말고 키도 크라고 아연을 잔뜩 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 몸에서 구리가 쫙 빠져나가서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빈혈도 생기고 두통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 피곤해서 어떤 보조제를 먹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죠? 네. 첫 번째는요. 비타민 A의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해요. 오히려 낮아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예, 비타민 A는 조금 낮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량의 비타민 A를 먹게 되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형아 발생 위험이 조금 올라가죠. 네. 또 흡연자가 특히나 합성 비타민 A가 너무 많은 제제를 먹게 되면 폐에서 나쁜 세포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함량이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적어도 권장량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선택 기준이 있나요? 예, 만약에 젊은 분들이나 또 이제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분이면 철분이 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되지만 네. 내가 40살이 넘어간 아니면 폐경이 된 여성분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분들은 철분이 너무 많은 제제를 먹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폐기 위험이 올라갑니다. 철분이 산소하고 많이 같이 다니죠. 네. 그러면서 유해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해서 약간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특히나 40살 넘어간 특히 담배 피는 남자분이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철분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함유된 양이 좀 적은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두 번째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네, 두 번째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네.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세 번째는요.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포함된 비타민 E가
천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천연이나 합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네.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합성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네.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효과가 오히려 예,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이왕이면 천연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천연인 걸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요즘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고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기사항을 보면 네. D-알파, 네. 그러니까 D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가 D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E 이렇게 있는 건 천연이에요. 근데 D, L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합성이에요. 요거는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 게 제가 요거를 배우고 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타민 중에서도 DL-알파가 많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에트미칸 봤더니 D 이제 알파라고 해서 천연 제품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만난 고객님이 이미 먹고 있어요. 다른 회사 제품을. 그럴 경우도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D 알파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 제품은 잘 고르셨네요. 그렇다면 이 제품 가격은 얼마죠? 하면서 품질이든 가격이든 어떤 제품이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애터미 제품으로 엮으셔야 되죠. 네, 연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게 센스 있게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외워두세요. D 알파, DL 알파. D라고 하는 건 그 라틴어로 덱스트로라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성질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예전 이성질체가 천연과 합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천연은 D 오른쪽으로만 돌아가고요. 네. 합성은 DL, L이 레버라고 해서 왼쪽이라는 왼쪽으로 뜻인데 돌아가는. 예, 오른쪽 왼쪽 돌아가는 게 섞여 있는 건 합성 제제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천연 D-알파인지 DL-알파인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좋은 팁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네. 또 다른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예, 네 번째 종합 비타민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제제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과일과 채소의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빛깔,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그 자체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아니면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네. 뭐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합성된 형태가 아니라 천연으로 천연으로.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제제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죠.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많은 분들 비타민을 먹을 때 이걸 예. 언제 먹어야 되는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궁금해하죠. 네. 종합 비타민제는 이왕이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성분들이 위산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지 우리 몸에서 위산이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미식도 역류가 있어서 속이 잘 쓰린 분은 밥 많이 먹고 또 물 마시면서 비타민제 먹으면 위산이 올라오면서 쓰리다는 분이 있으니까 속이 잘 쓰리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제 굉장히 배부른 게 내려간 다음에 드시면 돼요. 하지만 30분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위산이 조금 줄어드니까 흡수가 줄어듭니다. 네. 식사 직후부터 한 15분, 20분 사이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많죠. 또 많이 물어보실 거고 아마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제 흡수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면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타민, 지금 멀티비타민 리뉴얼 전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지식이 없는데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부랴부랴 급하다 보니까 빈속에 비타민만 섭취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느냐, 위가 통증이 생기면서 아프게 되면서 이제 오바이트가 쏠려서 중간에 이제 토하신 분도 간혹가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위장이 이제 건강하시고 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좋고, 또 예민하시거나 하셔서 이렇게 좀 걱정되신 분들은 식후 10분에서 15분 이후 정도 요 사이에 드시면 좋고, 근데 30분 이후로는 드시면 좋지 않다라는 부분 또 딱딱 찝어주시면요. 아마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또 질문하실 적에 훨씬 확신이라든지 이렇게 믿음이 더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온에 그냥 보관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냉장고에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실내 기온이 한 30도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냉장고 문칸에 넣어두세요. 네. 하지만 한 번 넣은 영양제는 다시 꺼내서 먹게 되면 특히 천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좀 색상도 많이 변하고 하니까 네. 넣은 건 다시 빼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보통 냉장 보관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비타민을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몸이 너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증상이나 이제 힘든 게 있는 분들은 조금 내 몸에 따라서 추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합 비타민제는요, 건강을 위한 가장 값싼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으로 쫙 깔아주시고,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처럼 건강한 분들은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네. 저처럼 골골한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더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멘트. 너무 값지죠? 네. 건강을 위한 값싼 보험. 네. 멀티비타민을 드시면 좋다. 자,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쨌든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뭐 40도가 넘어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크게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는 이제 글로벌에서죠. 아마 여러분들 파트너분들도 예를 들어 중국도 더 더운 지방에 계시는 파트너 생기실 거고요.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분명히 파트너분들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지역, 그 나라 법인에도요, 이 비타민이 들어갈 건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보관하실 적에 너희 나라는 덥기 때문에 실온에 두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 좋다 라고 꼭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후가 높아지고요. 또 지대가 높아지면요. 예를 들어 유산균이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이 빵빵해져요. 이런 부분도 꼭 설명하시면서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폭이 넓게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안내하실 수 있게끔 연습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한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는 짧은 시간 일을 해서 여러분들 멤버를 형성해서 그 멤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면 일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잠깐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브노트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복제시키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의 본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과 천연 두 가지를 놓고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리뉴얼이 되면서 합성이 아닌 천연만을 판매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천연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네. 어차피 제품은 전성분 표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유 성분들을 종류를 이제 보셨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D알파냐, DL알파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합성과 천연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은요. 이제 우리 이제 케이블 TV에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건 엄지 제왕입니다. 자, 우리 팀들은 다 알고 계시죠? 비타민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B랑 C는 이제 수용성이라는 거고, 이제 A 그리고 D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시란 분들은 지금 메모하세요. 비타민 E와 철분제 아니죠? 네, 비타민 E는 이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부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궁합이 맞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과 이제 철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틀리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 부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 애터미에서 판매가 되는데 콜라겐은 아자몰에 있죠. 그래서 애터미몰과 아자몰 이 두 가지 쇼핑몰을 다 소개해 주시고요. 네, 콜라겐과 비타민 C는 같이 드시면 좋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네, 아자모리도 보시면은 콜라겐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음식에 넣어서 먹는 콜라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콜라겐, 네,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또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따르게 할 게 아니라 애터미를 잘 소개해주고 아자모를 잘 소개해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애터미에서 소비를 해보고 만족감이 올라가면 당연히 애터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멀티비타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다 해본 것 같고요. 이제 가볍게 이제 애터미 사이트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애터미 멀티비타민, 컬러푸드 멀티비타민 리뉴얼이 되었고요. 가격은 35,000원이고요. 포인트는 12,500포인트나 적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조회사는 네, 쿨마, 베니치 중에서도 이제 푸디팜 사업 부분이고요. 예전에는요, 미국에서는 이제 5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번 그리고 5일 이상을 네, 이렇게 천연 식물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비타민을 통해서 섭취를 하자라는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성비가요, 비타민이 일단 13종입니다.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10종이에요. 10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양성분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볼까요? 자, 여기 D알파 들어있죠? 예, 토코펠로 혼합제제 분말, 그래서 D알파, DL 아니고요, D알파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만 보시면 이제 체크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 사용한 제품 중에 이렇게 D알파 천연 성분을 사용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4알입니다. 4알. 그래서 1일 2회에서 한 번 드실 적에 2정씩 나눠 드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안 나와 되어 있다고 딱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여나 식사 후에 뭐 10분 후에 드셔도 우리 비타민제나 또는 터마신제 같은 경우에 드셨을 때 나는 속이 쓰려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계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그러니까 1회에 2알이 아니라 한 알씩 더 나눠서 드시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루에 1일 2회, 1회에 2정씩이지만 이걸 좀 더 잘게 쪼개서 드시면 돼요. 왜냐면은 애터미 제품이 어쨌든 저희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권고한 수준만큼만 이렇게 함유시킨 게 아니라 진짜로 드셨을 때, 또 진짜로 바르셨을 때 효과가 날 만큼 넣었기 때문에 혹여나 여지껏 이 제품 저 제품 드시고 바르시면서 이미 속이 상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저희 제품을 한 번에 2알씩 드시게 되면요, 속쓰림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드셔왔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은 시간을 두시고 한 번에 2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알씩 천천히 끊어서 드시면서 네, 소화 흡수율을 높이시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2알이 아니라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속이 쓰린다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시간의 텀을 두시고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안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요? 예를 들어 뭐 보름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드시면서 좀 더 효과도 보시고 하신다면은 이제 하루에 다시 2알씩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리뉴얼이 되면서 섭취량이 네, 용량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또 여기서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저희가 비타민 하면은 이제 아메이사잖아요. 아메이사에 없는 성분이 들어 있고요. 또 아메이사에 있는데 저희는 빠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 핸드폰에 제가 아메이 제품과 저희 제품과 비교해 놓은 걸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었는데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이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성분들 비교 보시면 좋은데 웬만한 소비자들은 보여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서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비타민은 13종, 미네랄은 10종, 총 23종의 네,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 포괄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요 에이스, 요 비타민
A, C, E는요. 이제 항산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눈 건강, 피부 건강, 항산화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A는 뭐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해서 야맹증 아시죠? 야맹증. 비타민 A도 충분히 드셔야 좋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많이 강의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결합 조직의 형성, 또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 혈액 흡수,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항산화에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뼈 건강. 그래서 저희 이제 소프라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안에 이 성분들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칼슘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이 되는데 필요한 성분이다. 그리고 뼈 형성에 그리고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D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비타민 K가 정상적인 혈액 응고, 그리고 뼈 구성에 도움이 되는 뼈 구성에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 K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플러스로 엽산은 또 혈액 건강까지 도움이 되고요. 이 엽산은 세포와 혈액 생성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임산부 드셔야 되는 이유가 태아 신경관, 그 세포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또 들으셨었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엽산이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든지 혈액 건강. 자, 요거 이제 바로 이제 비타민 B군 공부해 볼 건데요.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 B2 보시면은 이게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 그리고 체내 이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이아신, 그리고 판토텐산. 우리 예전에 파인자임, 네, 파인자임 때 많이 공부해 오셨었죠. 판토텐산, 비오틴,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 B6, B12, 이렇게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여기 이제 에너지로 생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아침 7시에서 9시 이전에 드시면 좋아요. 우리 몸은 아침에도요,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아주 위험한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단백질 있죠. 단백질을 지방으로 좀 더 축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제대로 드셔 주셔야 그 단백질을 하루 종일 이렇게 에너지 대사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을 드시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런 단백질을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이게 태워주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서 지방으로 자꾸 쌓일 수밖에 없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힘이 들고요. 몸은 자꾸 비대해지고 몸에 쌓이지 않아도 될 지방 축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꼭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네랄, 뭐 칼슘, 망간, 셀렌, 구리, 아연, 마그네슘, 철, 요드, 크롬, 그리고 몰리브덴까지 이렇게 해서 또 미네랄 10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 하는 역할들이 뼈 건강, 항산화, 면역, 에너지, 뭐 혈액 건강, 기능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린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알을 반으로 쪼개봤을 때 겉에만 코팅이 되어 있는, 색소가 코팅이 되는 게 아닌 안까지 똑같이 그대로 색이 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을 나눠 놨고요. 퍼플,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제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퍼플 같은 경우는 아르냐, 복분자,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빌베리, 뭐 블랙커런트, 옐로우는 레몬, 당근, 감귤, 대두, 마리골드. 다 부올료로 들어간 거예요. 부올료. 네, 그리고 그린은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보리세스, 알팔파, 뭐 클로렐라. 레드는 토마토, 크림베리, 석류, 비트, 딸기, 아세로라. 참고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요 퍼플과 레드는요 남자한테 그렇게 좋아요. 남자한테 좋기 때문에 꼭 많이 섭취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타민이랑 간략하게 보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멀티비타민 네, 공부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뭐 비타민 C 공부 많이 했죠? 네, 요즘에 요 근래에 뭐가 나왔죠? 비타민 B가 나왔죠? 비타민 B 컴플렉스, 우리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예전에도 이미 자료는 있었지만 애텀에서 지금 비타민 이제 감사하게도 비타민 B군은 나왔는데 아직 비타민 D가 따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나중에 또 애텀에서 비타민 D 이 군에 대해서 또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피로회복 비타민의 대명사, 비타민 B군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 명씩 불러보겠습니다. B1 형님 나와주세요. B1은 티아민 질산염, 티아민 연삼염이라고 이렇게 비타민제의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타민은 티아민이라고 하고요. 벤포티아민, 푸르셜티아민, 비스벤티아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활성형 형태입니다. 활성형은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몸에서 좀 더 잘 이용이 되는 더 고급 비싼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1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피로 회복에 으뜸으로 좋은 건데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려주는, 우리가 피로하지 않게끔 대사를 빨리빨리 돌려주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를 빨리빨리 돌려주냐면은 에너지 대사를 빨리빨리 돌려줍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면 피로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빨리빨리 들어오게 기존에 있던 음식물을 에너지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포도당 에너지원을 진짜 에너지로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B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할 때 쌓이는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도 빨리빨리 없애주게 해서 우리가 피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피로만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머리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B1입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머리를 쓸 때는 포도당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뇌에서 포도당 대사를 빨리빨리 돌려줘서 집중력, 업무 처리 능력을 빨리빨리 올려주는 게 B1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비타민에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스마트 비타민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 공부 좀 해야겠다, 내일이 시험이다, 아니면은 내가 오늘 업무가 많아서 머리를 써야 되는 업무량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B1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타민제를 드시게 되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도 개선을 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세포에서도 대사를 빨리빨리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신경통, 관절통, 근육에서도 근육 피로 물질을 빨리빨리 풀어주기 때문에 근육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혈당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빨리빨리 써주면은 포도당,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알코올, 매일매일 술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은 B1이, 티아민이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B1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상한 증세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증세가 나타나니까 B1을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서도 B1 티아민을 정식으로 처방을 하면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B1을 드셔야 되고요.
치매에, 특히 벤포티아민이 치매의 머리를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1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B2는 일단은 그 리보필라빈이라고 하죠. 이 플라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형광색 물질을 플라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리보플라빈 B2를 생각할 때는 소변 색깔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소변 색깔이 형광색,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아주 이쁜 노란색으로 소변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게 B2 때문이고요. 우리가 비타민제를 먹고 소변색이 노랗게 나온다고 이렇게 약국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타민제를 좋은 걸 드셨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노랗게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가짜 비타민이라서 노랗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B2를 드시게 되면 소변이 노랗게 나옵니다. B2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비타민 C도 소변이 약간 노랗게 나오죠. C는 약간 진한 노란색, 비타민 B2는 형광색의 이쁜 노란색, 그렇게 나오고요. B2는 구내염을 생각하시면 돼요. B2는 구내염인데 우리가 이 혀에 그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게 설염, 구강염이라고 입꼬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입꼬리가 갈라지는 경우에 아이들이 입꼬리가 갈라지면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느라고 그런다. 애가 크느라고 입이 갈라진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렸냐면은 애가 성장을 하면서 영양소가 좀 편식을 한다든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구강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입꼬리가 갈라졌을 때는 B2가 아주 중요합니다. B2를 먹게 되면 이 입꼬리가 갈라지는데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구내염, 안쪽에 구내염이 생길 때도 B2를 고함량으로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구내염이 좋은 거는 B2, B6, B12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50mg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충해주면 이 입 쪽으로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B2는 다른 비타민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B1, B3, B6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른 비타민들을 원활하게 활성형으로 잘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잘 살펴주는, 마치 친절한 누나같이, 누나처럼 이렇게 주변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신진대사를 돌리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 습진, 피부의 각종 기능들, 소화관의 점막의 기능들, 피부와 점막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내염에 많이 좋아지는 거고, 간 건강, 그 다음에 편두통, 백내장, 태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를 돌리고 돌려준다. 그래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구내염에도 좋은 비타민 2.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써 있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는 대표적인 기능이 그 말초혈관 확장,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게 B3의 기능인데, 주로 이제 이 귀 쪽이나 머리 쪽, 그 다음에 피부 쪽의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귀에서 혈관 확장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각종 귀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도움이 되는데, 이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명 증상, 그 다음에 뇌의 혈액순환, 머리 잘 돌아가게. 그래서 B3가 좋고, 탈모,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게 머리 끝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또 머리가 잘 빠지기 때문에 이 모발에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B3. 그래서 식약처 탈모 효과 인증을 받았고요. 이 B3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거, 샴푸,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B3는 피부에 그 바르는 화장품이나 뭐 이런 뭐 마스크팩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면은 피부에
혈관 확장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피부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하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고 피지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게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런 피지 분비도 줄여주는, 그리고 B3를 발랐을 때는 피부에 물광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수분을 촉촉하게 이렇게 함유해주는 물광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용 쪽으로 많이 B3가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뿌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수면하고 불안 증상에도 많이 좋다고 해요. 이 B3가 뇌에서 가바라고 하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면 이렇게 잠을 잘 못 잘 때도 B3가 잠을 잘 자게,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먹었더니 피로가 풀리고요, 밤에 잠도 잘 와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우울이 개선이 되게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잘 원활하게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B3는 여러 가지 피로 회복에도 좋지만 말초 혈관을 확장해서 귀, 머리, 탈모, 피부에 여러 가지 좋습니다. B5는 판토텐산이라고 부릅니다. 판토텐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판토텐산은 근데 또 특이한 게 요런 비판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판텐 선전한다고 하니까 딴 회사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덱스파놀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 거. 어쨌건 B5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는 연고입니다. 들어가 있는 크림. 이런 연고에는 설명서를 보시면은 기저귀 발진, 상처 치료, 근만성 피부염, 기저귀 발진, 피부 궤양, 욕창, 유두근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왜 써 있냐면은 B5는 세포 재생, 세포를 원활하게 다시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세포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나 모발에도 되게 좋고,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빨리빨리 낫게 하는 기능, 피부가 손상이 되었을 때 각종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기능, 그 다음에 모발도 재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B5는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이 가장 대사에 중요한 효소의 기능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효소를 구성하는 게 판토텐산이기 때문에 각종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콜레스테롤 대사, 탄수화물 대사, 이런 대사를 다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에, 모발의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 원활하게 돌려주면서 고지혈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일부 문헌이나 논문에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옮기는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거의 대사와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조적으로 약간 그렇다고 하고요. 피로와 스태미나에도 많이 좋다라고 해요. 각종 신진대사를 이 코엔자임 A, 효소를 이렇게 잘 돌려주기 때문에 피로에도 좋고요. 간 피로에도 특히 좋다고 해요. 간 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잘 돌려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리독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 B6가 임산부에도 되게 좋거든요. 임산부에도 좋은데, 피리독신,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독이 아니고 그냥 피리독신이기 때문에 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임산부한테 안전한 구토를 방지해주는 안전한 약이고, 산부인과에서도 처방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B6는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통증이 생기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세로토닌, 그러니까 B6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B6를 공급을 해주면은 진통작용도 좀 나타나고요.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통증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수면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B6가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게 멜라토닌을 만들거든요. 멜라토닌이 수면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면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맛을 탐닉을 우리가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죠. 단맛을 찾는 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불행하기 때문에 단맛을 더 찾게 되는데 이 B6를 먹게 되면 세로토닌이 잘 생겨서 단맛을, 그러니까 가공 탄수화물을 좀 더 탐닉하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장 트러블도 세로토닌이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뭐니 해도 감정입니다. 감정과 불안, 우울, 이런 쪽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불안증과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거에도 좋고, 여성분들이 그 생리전 증후군으로 이렇게 감정이 약간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생리전 증후군에도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할 때 B6가 부족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할 때 B6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 B6도 신경에 많이 이렇게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에도 효과가 있어요. B6는 우리가 혈액을 만들어낼 때 헤모글로빈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그런 비타민이고요. 철분제와 함께 갑니다. 철분제와 함께 가는 산소를 공급해준다. 임산부 입덧에 좋다. 그리고 항호모시스테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대사가 되면서 중간에 산화물질이라는 게, 쓰레기 같은 산화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산화물질을 빨리빨리 돌려서 다시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가 않으면은 중간에 산화물질이 혈관을 파괴하고 각종 조직의 손상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심혈관 기능 이런 데 다 안 좋아지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빨리빨리 없애주는 비타민들이 바로 B6, B12, 엽산, 이런 것들이 노화를 방지하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B6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빈혈, 호모시스테인 없애주는 거, 노화를 방지하는 거, 이렇게 기능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2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품을 보면은 뭐 히드록소코발라민, 메코발라민이라고 써 있는 거는 활성형으로 좀 더 우리 몸에 유익하게 더 비싼 원료가 바로 히드록소코발라민, 메코발라민. 일반 보급형은 그냥 보통 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급 정도 되는 게 시아노코발라민. 이렇게 되고요. B12는 신경보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신경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신경에 이렇게 피복이 전선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자체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면 저리고 아프고 이상 감각이 느껴지고 이런 전반적인 증상에 B12가 신경보호로 많이 좋습니다. 이상 감각, 저림, 통증에 B12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B6와 마찬가지로 빈혈, 혈액을 생성하는데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B12가 좋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항호모시스테인,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산화, 눈 산화를 막기 위해서 B6, B12, 엽산이 같이 들어가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B군들은 전부 다 피로 회복에 다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돌려주는데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B군 형제 자매들을 만나봤고요. 각각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점이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해설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비타민 B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일단은 배워보셨고요. 아까 엄지대왕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지대왕에서 어떤 이제 여성분이 피곤한 날은 비타민 B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B가 에너지 활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꾸준히 드셔주시게 되면은 훨씬 하루를 이제 좀 활기차게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셨던 내용들 일단 제가 방에 또 올려드리겠지만 자꾸 보시면서요. 여기서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이런 고급 정보들을 자꾸 되뇌이시면서 고객들한테 자꾸 뱉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예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B를 언제 먹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와 엽산을 언제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영상에 나와 있는데 또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식전에 먹는 것이 식후에 먹는 것보다 흡수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메가도스 요법에 쓸 때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조금 더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온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온도는 그닥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에 습도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방습제를 절대 빼고 보관하지 마셔라. 배원약사의 약꿀팁, 오늘은 비타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제는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먹고 있는 제제, 어떠한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드시고 계신 제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종합 비타민제, 특히 비타민 B군 복합제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타민 B군, 특히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러한 제제를 드실 때 좀 궁금하신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 밥을 먹기 전에 먹어야 되나? 어떠한 경우에는 밥을 먹고 나서 먹으라고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맞는 말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논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뭐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하고 관계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 많은 비타민들, 특히 수용성 비타민제의 경우에는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비타민 B군에 따라서 각각의 흡수되는 채널이 트랜스포터라고 하죠.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춰서 흡수가 될 때 이것이 과연 식후에 먹는 것이 좋으냐 식전에 먹는 것이 좋으냐 이게 사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 각 비타민, 뭐 비타민 B1인 뭐 치아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식전에 먹어야 되느냐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가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질 않아서 다행히 이런 것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임산부의 경우에 엽산하고 비타민 B12를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을 먹을 때 식전과 식후에 이 먹었을 때 혈중 농도 차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에서 흡수될 때 그 자기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흡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역시 식전과 식후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비타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지용성 비타민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용성 비타민만 얘기하는 거죠. 비타민 메가요법은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엽산과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의 그 흡수 상태를 보니까요. 여기 논문을 좀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의 엽산과 시아노코발라민을 비타민 B12를 먹었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농도가 낮더라. 즉 공복에 먹을 때 흡수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즉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공복에 먹는 것이 흡수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 흡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단 만약에 이제 위장관이 좀 약해서
그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먹었을 때 위장관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먹는 게 좋지만 그러면 조금 더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미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 지방과 합쳐져서 형태를 갖춰가지고 그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예 멀티,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아예 멀티의 경우에는 식후 즉시 복용하는 것을, 아무래도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가야 되니까 권장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비타민 B군만 들어있는 메가요법의 경우에는 식전 또 공복에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일반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없다면 식전에 드시도록, 특히 이제 그 임신 준비 때문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드시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식전에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메가요법에 대한 거죠. 메가요법을 쓸 때 그 용량이 다 흡수가 되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용량이 다 한꺼번에 흡수가 안 된다면 용량을 나눠서 먹는 게 좋으냐, 즉 50ml, 50ml 나눠서 먹느냐 또는 뭐 100ml를 한꺼번에 먹는 게 좋으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비타민 B1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약동학이죠. 하이도스 오랄 치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그러니까 그 오랄 먹는 치아민 연산염을 하이도스로 투여했을 때 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느냐, 그 약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흥미로운 점은 용량이 아주 높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는 지금 100ml, 500ml, 1500ml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ml, 500ml, 1500ml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용량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용량에 속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도스라 해서 100ml를 먹는데 1500ml까지 쓰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주 하이도스인데, 그래서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인데 아예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가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100ml보다는 500ml보다는 1500ml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하이 용량으로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50ml짜리 두 개를 그 나눠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100ml짜리 하나를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농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10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예 하이도스를 그냥 한꺼번에 먹는 것이 좀 더 좋다. 이거는 이제 그 치아민의 흡수 면에서 치아민이 그 일정 자기 트랜스포터, 치아민이 통과하는 소장 내 트랜스포터를 그 특이 트랜스포터를 통과하지만 그 트랜스포터가 이제 그 능동 수송이라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수송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용량 의존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량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실험 테스트가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100ml짜리를 먹는 거, 50ml짜리 두 번을 먹는 것보다 100ml 먹는 게 낫고, 그거보다 낮은 15ml나 20ml짜리를 먹는 것보다는 50ml를 먹는 게 훨씬 더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염산치아민이라서 비활성형인데 우리가 활성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흡수라든지 혈중 농도에서 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성 비타민, 벤포티아민이라든지 프로설티아민을 복용하는 것이 비타민 B1을 복용하실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요. 보관입니다, 보관. 이 비타민제를 보관할 때 과연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으냐. 비타민제가 그 상온에, 실온에 우리가 상온에 보관돼야 되는데, 상온에 보통 개봉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약은 6개월, 원통에 들어있을 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온도가 들쭉날쭉했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인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즉, 그 비타민 B1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스코르베이트, 우리가 비타민 C까지를 쭉 테스트를 했어요. 논문 제목은 아주 재밌습니다. 저장 온도 및 상대 습도가 비타민 정제 중 수용성 비타민 함량의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재밌는 거는 25도에서 45도까지, 45도 좀 대단하죠. 45도까지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함량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함량 변화가 주스로 봤는데
35주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요. 35주까지 거의 변화 없이 지금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온도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수용성 비타민이.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습도의 영향을 아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그 다음에 75%, 100% 이런 습도에 나눠져서 조사를 했더니 비타민 C의 경우에 첫 번째가 나와 있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가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이게 뭐 5주를 채 못 가요. 그냥 완전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비타민 B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5주 안에 그냥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습도가 75%, 약 75%면 굉장히 높은 습도에 속하긴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11%와 75% 중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이 없긴 없어요. 중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큰 수분에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고수분 환경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방습제를 절대 빼시지 마셔라. 방습제를 빼면 안 되고 뭔가 눅눅해져 있으면 이미 약효가 완전 바닥났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습도에 맞춰서 보관을 잘해야 된다. 자, 결론을 내보죠.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식 전에 먹는 것이 식 후에 먹는 것보다 흡수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위장장애를 호소하지 않는 한에서는 식 전에 복용하셔라. 특히 엽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후 말고 식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그 메가도스 요법에 쓸 때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는 것이 조금 더 혈중濃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염산 치아민의 경우에는 아주 1500 아주 고단위를 투여했을 때와 100을 투여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바꿔서 아주 소량보다는 다량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좋으니까 1회 요법을 쓰는 것이 좋고, 만약에 50ml 2번 나눠 먹는 것도 그냥 한꺼번에 100ml를 먹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보관상에서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온도는 그닥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에 습도에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엔 절대 보관하시면 안 되고 방습제를 절대 빼고 보관하지 마셔라. 그리고 그 개봉했을 때는 그 안쪽이 약간 눅눅한 느낌이나 결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이미 약효가 완전히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비타민제를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비타민 B, 엽산까지 언제 드시면 좋을지 한번 또 배워봤는데요. 자, 위장장애가 없을 시에는 이런 비타민 B군이나 엽산은 식전에 드신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이제 미온수를 먹거든요. 정수물을 먹는데 그럴 때 이제 빈속에 바로 저는 유산균과 함께 요 이제 먹고 난 후에는 엽산이랑 지금 비타민 B를 지금 몇 주째 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움직이는 데 있어서 피로함을 좀 덜 느낀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메가도스는 크게는 뭘 써도 돼요. 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가도스 하면서 정량보다 더 많은 약을 판매하니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세 번째 이제 습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습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장마철 이런 기간을 빼고는 습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뭐 가까운 나라의 대만 있죠. 이 고온 다습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습도가 되게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멀티비타민은 우리가 이렇게 뜯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오메가3나 이렇게 캡슐로 된 부분 아이들은 뚜껑을 열잖아요. 근데 공기가 다 와요. 근데 이 캡슐도요, 다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방습제 절대 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습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습도 하니까 자꾸 공기청정기만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습도 유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죠.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 자, 가격은 이제 26,000원이고요. 포인트는 12,000포인트. 여기도 이제 콜라비치 푸디팜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정씩 먹기 때문에 90정, 그러니까 3개월입니다. 자, 비타민 B를 3개월분은 26,000원에 살 수 있다? 없죠. 애터미 빼고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요, 멀티비타민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B 성분에 1000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잦은 약은
또 끊이지 않는 가사일, 지나친 운동, 그래서 항상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합 비타민입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8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보시면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12, 아까 비타민 5 얘기했던 판토텐산, 비오틴까지 뭐 엽산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8가지를 복합 기능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이게 3,333%. 이게 이제 저희가 멀티비타민 갖고 있는 함유량의 10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부올료, 또 크림베리, 뭐 빌베리, 뭐 히비스커스, 타우린 다시죠? 네,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 지나면요, 콜마에서 이 타우린을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드링크도 개발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에 부담이 안 되게끔 캡슐 자체도 식물성 캡슐을 만드는데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를 잘못 오해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식물성 캡슐이고요. 요 양 자체가요, 이 소화에 절대 부담이 되지 않는 양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쉽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캡슐은요, 이제 돈피 많이 사용하고 예전에 이제 우피도 사용했어요. 우피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산 이런 이제 소 사용했었는데 이 자체가 광우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렇게 식물성 캡슐로 많이 다 변경이 되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애터미제 똑같은 제품이어도요, 전부터 캡슐을 다 식물성 캡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식물성 캡슐로 하나씩 대체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안정성에 뭐랄까 포커스를 맞춰놓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현대인들은 다 드시면 좋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읽어보시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근거 있는 자료들을 찾아다가 아니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질문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끝까지 알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많은 스폰서분들께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비타민 B 군까지 12시 넘었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요 스터디한 내용들 제가 또 영상들 다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것 같아요. 우리만큼 이런 건강에 대해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자신 있게 영상 공유하시면서 마지막에 애터미 제품, 애터미 제품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점심시간인데 저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까지는요 이 비타민 B를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드신 분들과 안 드셔보신 분들은요 애터미 회원의 또 이 재구매에 아무런 큰 차이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안내해 주시고 많이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금요일 날은 화장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 느낄 우리 최기림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그냥 살짝 따라서 했는데 수고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